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신문에 주로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예금자 보호 제도, 두 번째는 요즘에 그 칠레라는 나라에 35세 아주 젊은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가 있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왜 그럼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세금이 적게 낼지? 그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먼저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너네가 만약에 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저축을 했더니 그 돈이 1억이 됐어. 그런데 근데 그 은행이 갑자기 파산이 된 거야. 그럼 자기 돈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 1억은 어디로 가요? 그렇지. 그게 궁금하지. 그 돈 그럼 돈 하나도 못 찾는 걸까? 그게 아니고 그래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게 있어. 이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피해를 막아주는 아주 최소한의 예금액, 요 최소 한도의 액을 최소한의 예금액이 뭔데? 최소 한도로 보호해준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그럼 1억을 믿을 수도 있지만 돈은 사실 수는 있긴 한 건가? 그런데 내가 1억을 넣었다고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야. 얼만큼까지만 보호를 해주냐면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야. 이자를 포함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자 보호 제도 하면 5천만 원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5천만 원을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 그렇지만 그 5천만 원을 다 보장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이자를 포함해서야. 그러니까 원금은 5천만 원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예금자 보호는 모든 은행이나 모든 금융회사가 다 되는 거는 아니야.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거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이런 보호를 해주는 건데, 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 아래 있는 은행들은 보통 1금융권들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1금융권들. 그러면 나머지 무슨 상호저축은행 아니면 농협, 수협, 그다음 증권사, 외국은행 이런 데서는 다 안 될까? 되기는 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가 없어도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은행들이 많아. 통장을 개설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게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고, 우리나라의 그 우체국에 예금이나 저축을 할 수가 있어. 우체국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곳이라고 했지? 맞아. 나라에서 관리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체국이나 주택청약 이 통장은 내가 얼마를 넣었던지 간에 전액을 다 환불받을 수 있어. 10억이면 10억, 1억이면 1억, 모두 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돈이 아주 많다 이러면 차라리 어디에다 넣는 게 가장 안전할까? 돈을. 우체국. 그렇지. 우체국에 돈을 보관하는 게 가장 안전하겠지? 아니면 내가 한 8천만 원 정도 있다, 아니면 1억 정도 있다 이러면 그거를 한 은행에다가 다 넣는 것보다 4천만 원 정도로 나누어가지고 여러 은행에다가 넣어놓는 게 나중에 혹시 이상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CMA 통장이 있어. CMA 통장은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 증권사에서 나오는 통장이야. 그런데 이거는 CMA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은 종금형 CMA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외에 CMA 상품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도 팁으로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칠레에 35세로 아주 젊은 분이 대통령이 됐대.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칠레에서 신자유주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외쳤대.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 첫 번째, 초기 자본주의, 두 번째, 후기 자본주의, 세 번째, 신자유주의야. 이 초기 자본주의라는 건 자본주의라는 게 처음 들어왔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하나도 개입을 안 해도 시장이 알아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도 개입을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됐냐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큰 기업은 점점 더 커지고
작은 그리고- 기업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작은 기업은 점점 더 작아져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후기 자본주의가 나타났어.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가 많이 개입을 한 거야. 세금도 많이 걷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많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불공평하지 않게 해주고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어때? 큰 기업이 좀 더 발전을 못하게 되는 또 단점이 생긴 거야. 자꾸 나눠줘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후기 더 자본주의 작은 기업들이 올라가고. 맞아. 작은 기업들은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었어. 나유리 말대로. 그렇지만 큰 기업들은 마음껏 성장을 하지를 못하게 된 거야. 규제가 심해서. 그래서 다시 후기 자본주의도 단점이 많네. 그러면 신자유주의로 가자. 라고 얘기한 거야. 신자유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는 아예 정부가 일체 개입을 안 해. 아예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세금도 없고 세금도 걷지 않아. 복지도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기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빈곤해지는 단점이 생겼지. 그래서 두 번째가 정부가 개입하자. 세금을 많이 걷어서 복지도 많이 시키자. 많이 해주자. 이 후기 자본주의로 갔다가 다시 또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정부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정부가 조금만 개입하는 거야. 후기 자본주의와 초기 자본주의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세금을 좀 낮춰주고 복지도 조금 더 낮춘 거야. 좀 덜 해준 거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야. 그랬더니 신자유주의가 되니까 또 어떤 단점이 발생을 했냐면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치열해진 거야. 기업들 간에. 사람들 간에 경쟁이 너무 지나치게 치열해지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계속 위축되는 거야. 작아지고 그리고 빈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칠레의 국민들이 신자유주의를 하지 않고 후기 자본주의 주장한 이 대통령을 선거로 뽑게 된 거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일까 후기 자본주의일까? 우리나라의 지금 정책은?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는 아니고 후기 자본주의에 가까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나라가 세금도 많이 걷고 복지도 많이 나눠주지. 네. 나라의 정부의 개입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야. 그럼 우리 잘 되고 있는 나라인가? 장단점은 있어. 후기 자본주의는 장점은 없는 사람한테 일자리나 그런 기회들이 제공될 수 있겠지. 하지만 부자나 그런 사람들은 더 성장할 수가 없죠. 맞아. 대기업들이 마음껏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 단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둔다면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불공평해지고 이런 단점들이 있겠지. 네. 공산주의라는 건 뭘까 그러면? 공산주의는 시장에 맡기는 게 전혀 없는 거야. 100% 나라가 관리하는 거야. 그 복지도 100% 해주겠다 이 소리야. 모두 다 똑같이 해주겠다 이 소리야. 근데 사실상 그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 이념은 좋은데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든지 다 정부가 관여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주의인 거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세금을 덜 낸대. 내년에 2022년도에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지금 2021년도보다 전통시장에서 5% 이상 내가 소비를 더 하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소득공제가 잘 뭔지 모르겠지. 네. 그럼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냥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영세한, 그러니까 작은 상인들을 돕게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도와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그쪽에서 맛있는 거 많으니까 난 그쪽에서 맛있는 그래. 거 많이 사 먹고 싶은데. 그래 저렴하기도 하고 하지.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더 많이 그런 이용을 맛있는 게 더 하자. 많잖아요. 그러면 영세한 상인들도 도와드릴 수 있고 우리도 세금을 덜 내서 이득이 된다 이 소리야. 우리 오늘 뭐뭐 배웠는지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나유리? 공산주의와 후기주의와 자본주의를 배웠어요. 그래. 공산주의, 그 다음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지? 소율이. 예금자 보호제도는 응. 5천만 원이 아니고 응.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 이자 포함 5천만 원이야. 그러니까 원금은 5천만 원보다 적게 내야 내가 는 돈을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다율이는? 전통 직장을 이어면 세금은 떨어진다는 거야. 세금을 줄여준다고! 세금을 줄여준다라는 거지? 그래, 잘했어.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예금자 보호 제도, 그 다음에 칠레 35세 대통령이 신자유주의가 끝났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며 세금을 덜 낸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모두 수고했어요.